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꼴이 아닌가 싶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 연구를 쭉 이렇게 해오신, 어쩌면 꼭 필요한 연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많은 일반 대중 강의보다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정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재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 올릴 내용은 사실은 재난안전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의 전달 체계와 관련된 데서 우리가 고민할 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의료정보학 부분은 제가 지금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데요. 의료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아시다시피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서비스를 보조하는 형태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원격 진료 문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격 진료 문제가 잘 해결 안 된 것도 아마 테크놀로지가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열받아서 못하고 있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재난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는 다른 문제가 없이 다 지금 온 국민이 하나로 지금 결집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저는 국민적 에너지를 항상 티핑 포인트, 어떤 제도가 바뀌려고 하는 그 변곡점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티핑 포인트에 꼭 필요한 몇 사람만 동의가 되면 충분히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구 지역의 상황관리반장이 아주 잘 아는 후배 교수인데요. 이런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다음에 나오는데요. 재난이 실제 터지니까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쪼가리 데이터베이스가 100개씩 만들어지고 실제로 지역 정보 체계가 있는 것도 없이 30개의 카카오톡방을 열어서 퍼나르기를 하는 거가 자기 역할이었고, 지금 대구가 여기서 끝난 것은 정말로 또 다른 영역에 설명 못할 국민적인 등등의 문의 따라주다. 만약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거는 또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하루 이틀 만들어진 100개짜리 데이터, 쪼가리 데이터베이스가 2주가 지나니까 쓰이지도 못하겠다. 쓰지도 못하겠다. 다음 의사결정에 앞에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전혀 이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매일매일 일을 당했다.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죠. 흔히 우리가 이제 국가재난, 대통령이 관심 갖는 수준까지 하면 국가재난이 되는 거고, 사회적 재난, 제가 이제 국방재난은 흔히 외상 부분에 환자가 좀 많았으니까 국방재난도 됐는데, 이런 소셜 이슈가 이번에는 코로나 이슈가 전 세계를 감쌌는데, 가만히 열어보면 코로나 자체 바이러스는, 저도 이제 의대 졸업을 해서 의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메커니즘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이러로지 하신 분들에 의하면 심플하고, 에볼라는 거는 이 병원에 오면은 감염병 전문의들이 해야 할 거는 아주 루틴입니다. 최고의 집중 치료가 에크모예요. 에크모라는 거는 그냥 피를 바깥으로 내서 이렇게 산소 좀 집어넣어서 다시 넣어주는 거가 마지막 최고의 치료 방법이고, 그 에크모는 심장 수술할 때 우리가 매일 쓰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왔던 거는 의료 내적인 문제보다는 훨씬 더 바깥에 사회적 소위 방역의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선별 진료 이야기 우리 들었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이 훨씬 크다. 근데 이게 의학자, 감염병 전문 의학자의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평소에 그러한 거버넌스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다. 그리고 그때 관여하는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분야의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차량의 금진, 마스크 문제, 지금 마스크 없어서 세상이 어떻게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코로나 재난에는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총괄로 보자. 근데 코로나 말고 얼마 전에 이거 있었잖아요. 지하철 화재. 이때는 뭐가 있은 줄 아세요? 이때는요, 갑자기 대구 인근에 200명, 300명, 거의 몇백 명이 이
호흡기, 트라키아, 호흡기 화상 환자 온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있는 어느 의사도 자기 평생 호흡기에 케미컬 번을 입은 술 먹고 뭐 이렇게 토하고 하는 거는 흔히가 우리 식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식도의 알코올에 의한 케미컬 번이 술 먹고 이렇게 토하는 건데 호흡기 이거 갑자기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호흡기 화상 전문의는 거의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계시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핵심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 환자, 경증 환자 살리려고 하다가 중증 환자가 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때는 무슨 문제냐? 응급실에 수십 명이 와 있는데 어느 환자를 먼저 산소를 돌려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응급실에 있는 인턴과 응급실에 있는 전문의가 해야 되는데 화상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어느 사람한테 산소 먼저 돌릴지 지금 유럽에서 제일 큰 고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이때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응급실에서 보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느꼈냐면 이때 전국의 이 분야 전문가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의 SNS처럼 바로 응급실에 있는 의사와 간호 인력에게 바로 전달됐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살렸을까. 그래서 저는 재난의 상당 이슈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다. 있는 자원, 여기는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날리지까지 들어갑니다. 노하우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노하우, 숙련 경험이 포인트 오브 케어, 재난의 현장에 소위 포인트 오브 케어에 전달되게 하고 공유하게 하는 것가 핵심이다. 그런데 21세기 현재 전 세계 최고의 방역을 자랑하는 대구의 상황반장이 쓴 인터뷰를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100개씩 만들어지는 것을 2주 지나면 쓸 수도 없고 지금도 카카오톡방 10개를 열어서 서나르게 하는 것을 또 당해야 된다. 지금 가을에 오면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재난 서비스에 바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뭐냐면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소위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짜놔도 쪼가리 프로그래머가 붙어서 뭔가 좀 돌리는 그걸 흔히 우리가 SaaS라고 합니다. 요 단계는 우리나라에 좀 와 있어요. 개별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뭐 지진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병원에 오면 어떻게 하고 응급실에 뭐 오면 어떻게 하고 뭐 레드존 무슨 존 해가 다 있어요. 저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이 서준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재난 전체가 울리는 플랫폼으로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대구의 상황반장의 인터뷰 내용이 이 플랫폼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다. 쪼가리 DB는 돌아가는데 선별 진단할 때 왜 코로나가 이제 PCR 하면은 코로나가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국 어디로 모이냐면 서울에 있는 임상병리 PCR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당사자한테는 엄청난 정보잖아요. 코로나면 그 폐쇄하고 동선 추적하고 엄청난 일이 따라졌는데 그걸 결정하는 순간이 PCR의 포지티브냐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 네거티브 평가는 그 영역의 전문의들이 모이는데 해석이 안 돼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 선별검사 현장에 있는 엑셀 파일을 심지어는 카메라로 찍어서 중앙으로 보내가지고 서울대 의대 팀들하고 그 모여있는 100명의 전문의들이 해석하는 그런 일이 지금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플랫폼까지는 멀다. 사실 플랫폼이 잘 되면 지자체 단위로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나의 완전한 패키지로 해서 돌아가는 문제인데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플랫폼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다.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입니다. 여기가 금문교죠. 골든게이트.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스탠포드 대학이 여기 있고 컴퓨터 신화가 만든 여기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작은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은 해당 기술에는 세계적인 엑셀런시를 가진 기업들이에요. 이게 모여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3차 산업혁명의 정보와 신화를 만든 곳입니다. 이런 엑셀런시가 다 있으면서 모일 수 있는 이런 영역, 이게 실리콘밸리라면 저는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물리적으로는 그냥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보다 작아요, 사이즈는. 그런 우리나라에 대구에 뭐가 있다, 울산에 뭐가 있다, 광주에 뭐가 있다, 지리적으로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이 문제는 전혀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초고속 연구망으로 ICT를 연결하면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엑셀런시 오브 피플 또는 어떤 한 사람의 기관, 여기 국가재난연구원 재난에 관련된 엑셀런스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얼마든지 초고속 연구망으로 연결되어서 래피드 리스폰스
여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호스피탈인데 래피드 리스폰스를 할 수 있다. 우리가 1세기 전, 한 4, 50년 전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재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에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국내 인터넷망 세계 최고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부러워한 세계 중에 하나가 교육열도 이야기했지만 인터넷망을 부러워했거든요. 인터넷 기술을 미국이 개발했는데 왜 초고속망을 쓰는 사람은 한국이 제일 많이 쓰냐.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국제망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 밑에 있는 선그린 거는 전부 태평양 바다 밑에 있는 와이어들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전부 연결되니까 전 세계에 역량을 보급할 수 있고 전 세계의 엑셀런시가 우리가 없는 엑셀런시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돼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한 15년 동안 사이버랩을 운영했어요. 의료에 있어서 초고속망을 연구했는데 저는 글로벌과 로컬이 결합된 글로컬 사이버 호스피탈 또는 사이버 지진센터 또는 사이버 화상센터, 건물 붕괴센터, 무슨 홍수센터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거다. 이걸 이번에 한번 만들어보자. 이번 코로나는요. 코로나2는 전국에서 10군데밖에 보관을 못해요. 바로 DSL 레벨 3,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라는 실험실에서만 코로나2를 가질 수 있어요. 어디 있냐? 질병관리본부에도 있고 여기는 충북대학교 우리 바로 실험실 위에 있는 걸 찍었는데 이 10군데만 코로나 관련된 제노믹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센터와 엑셀런스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연결해보자. 이거는 제가 시범을 보이는데 여기가 신라호텔입니다. 여기가 신라호텔인데요. 신라호텔에 태평양 지역 보건복지부 장관 13명을 초청해놓고 제가 2008년도입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프라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이걸. 저는 그 당시에 스탠포드에 있었고요. 스탠포드하고 일본, 호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인도까지, 인디아까지 연결해서 이걸 시연을 했습니다. 그때 시연한 목적은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 선거에 우리나라 분이 출마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 뽑아주면 이거 서태평양 지역 연결하겠다 해서 이걸 해서 우리나라 분이 뽑혔어요. 그리고 WHO라는 게 제네바에 있는데 WHO 제네바의 상황실을 초고속 연구망으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하고 붙이는 걸 이때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WHO의 그 초고속망이 그 당시에는 시스코에서 텔레프레전스가 최고의 그 기술인데 그거를 설치해서 시연까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세계보건국의 사무처장님은 그거 시연하고 난 다음 날인가 총회당 바로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드리려 하냐면 이게 많은 병원들의 전문가들이 붙어 있는 거고요. 요게 제가 스탠포드에서 찍은 화면이고 요 내용입니다. 이게 한 병원의 수술장 화면을 이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병원의 수술장 화면을 아까 있는 그 기관들이 다 수술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화면을 초고속 연구망을 하여서 실시간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하는 것을 가능한 걸 시연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 했습니다. 과기부에는 프랑스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방사능 5개 하나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빨리 가능하다. 5G가 되면 지금 저거는 아까 유선망으로 연결된 건데요. 5G가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하잖아요. 올해부터. SKT와 KT 5G 제공하는 트럭이 10대가 재난지역 대구를 에워싸면 대구 지역 그 재난 전 지역이 소위 와이어리스 형태로 엑스레이를 주고받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번에 저는 꼭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 연구원에서 저는 정보 전문가도 있으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오래전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인데요. 미국이 10년 전에 암과 관련된 재난 문제 암과 관련된 긴급한 연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이렇게 엮고요. 그리고 암 환자가 대학병원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 잘못 먹고 위암 걸리면 또 음식 먹은 이런 정보가 필요한 그런 다양한 센터를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연결하는 걸 그때 이미 개발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충분히 지금 가능합니다. 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렉트로닉하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뇌 영상과 영상 이미지, 엑스레이 그리고 수많은 제노믹 데이터베이스를 다 볼 수 있어서 아마 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저기 도랑가에 가끔 홍수 지난 도랑가에 센서를 설치하면
거기에 물이 얼마나 차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산에 위험한 지역을 꼭 가는 거, 아마 이게 재난안전연구원에 제가 이야기 뭐 더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앞에 문자 쓰는 꼴이라서 말씀 안 하고 싶은데요. 많은 미세먼지 지표, 뭐 화생방 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연결하는 형태의 데이터 센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통해서 미국은 이런 걸 벌써 해왔고요. 그걸 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솔루션들이 제가 재난안전연구원에서 만든 솔루션을 지난번에 저기 한국통신학회에서 일부를 좀 받았습니다. 뭐 제가 관리를 하기 위한 솔루션도 많고 여러 가지 센서죠. 센서를 와이어리스 센서 만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들이 특정한 재난 서비스를 타겟팅해서 좀 만들어보자. 제가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어떤 특정 아젠다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모으는 게 동의도 하고 조직을 만드는 것도 동의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정부에서는 감염 전문병원을 만들자라는 거에 안이 국회에서 쉽게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재난에 타겟되는 포퓰레이션 그룹을 우리가 잘 발라내고 그 타겟 포퓰레이션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면 적어도 그 부분에서의 인프라는 플랫폼 에서 서비스까지 갈 수 있다. 그게 다른 재난까지 다 합치면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의료에서는 우리가 의무기록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병원에 갈 때 어떻게 등록하고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이런 걸 해봤는데 이게 결국 우리 의료에서는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A 병원에 갔던 정보, B 병원에 갔던 정보. 여러분들도 실제 병원 여러 개를 평소에 다녔는데 이번에 코로나 환자에 똑같이 노출이 됐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안 돌아가시는 상당 부분에는 기저질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 기저질환이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한 서비스가 적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대만이 초기 방역부터 끝까지 지금 잘 성공하고 있다는 거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대만과 싱가포르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한에서 환자가 왔을 때 우한 상황에서의 환자 발생에 대해서는 정보가 뭐 대만도 빨리 받았고 우리도 굉장히 빨리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만은 비행기에 탑승객이 대만 공항에 떨어질 때 직전에 대만 환자의 국민보험공단 자료를 돌려서 우리도 갖고 있어요. 돌려가지고 그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가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검역소를 지나기 전에 벌써 가려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와서 철저하게 주소도 묻고 어디 가느냐 묻고 다 정리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빨리 검역을 통과시켜서 하는 그런 절차가 대만은 우한 중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에서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죠. 한데 우리는 그걸 이제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거가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더, 일렉트로닉 다이제스트 레코더 이런 게 디제스트 레코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형태의 개념을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뭐 예산 확보 안 돼, 뭐 그게 꼭 급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겟 포퓰레이션을 정하면 이번 같으면 코로나 재난을 특화하면 그 속에 다양한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그런 걸 할 때 이제 보험 수가까지도 이렇게 얹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재난을 당한 예를 들면 외상 환자가 생겼다. 또는 지진이 생겨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어떤 환자가 생겼을 때 재난에 분류되는 환자가 되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수가는 평소 수가보다 더 높여주는 왜냐하면 재난 안전을 돌리기 위한 재원을 그런 식으로 확보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가까지 이제 돌립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지금 못 왔는데 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일본은 재난 환자를 보면은 10배 정도 그 병원의 수가를 올려줘요. 왜냐하면 재난 환자 한 명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환자 한 명 보면은 다른 환자들 다 못 받고 이래서 병원이 손해가 많이 가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우리도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은 잘 못 돼서 이국종 아주대병원 이야기가 막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외상 환자도 외상 환자와 스페시픽하게 해당되는 수가 개발 같은 이런 거가 충분하게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그런 수가가 없다 보니까 응급실에 기피하고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는데 저는 재난 문제도 터지면 꼭 필요한데
평소에 그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굴러가기 위한 조치들, 이런 거는 다양한 재난의 유행에 따라서 그게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자는 거죠. 이번에 감염병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감염병의 이제 핵심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 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병 말고, 이번에도 뭐 박쥐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하는 문제가 분명히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인수 공통 관련된 플랫폼을 이제 의료 쪽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건복지부는 사람에 대한 건 하는데 동물에 대한 거는 보건복지부가 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음식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병은 또 음식 관련된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결국 범부처 차원에서의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의 거버넌스의 일부는 이 자연적 재난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자연적 재난이 발생하면서 대응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들어졌던 게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잡히지 않지만 모호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은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재난들, 이런 재난에 대한 범부처 간의 거버넌스는 저는 행안부와 같은 데서 맡아야 된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학적인 문제고 바이오메디컬한 문제지만,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방역은 지극히 사회적인 문제다. 그리고 지극히 사회적인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왜? 문화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는 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레귤레이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도가 다르다는 거는 결국 규제가 다른데, 규제는 다 개별법에 있잖아요. 그 개별법에 다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 이런 문제와 같은 걸 동시에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이거는 또 다른 거버넌스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적어도 거버넌스 개념의 재난은 좀 다르다. 이거를 제가 보건의료 쪽의 전문가로서 제가 울산까지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뭐 10번 정도 업소를 했더라도 이 문제를 좀 안전연구원장님께서 좀 시리어스하게 좀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의료나 해당 부처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뭐 지진이나 뭐 홍수나 이런 데도 돼 있듯이 의료 쪽에도 이게 다 되어 있고요. 거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개별로 되어 있는 게 도저히 안 돼서 투비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ISB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왜 ISB가 프랙티스에 구현이 되지 않느냐? 이거는 그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당사자는 지자체에 있고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중앙 레벨에서의 소위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진도가 나가 있지만, 리얼 월드에서 한 번이라도 굴려볼 수 있는 거, 이걸 흔히 우리가 실증 연구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proof of concept, 개념이 있는데 개념을 증명하는 연구. 이거는 흔히 개념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증 연구를 재난 각 분야에서 해야 된다. 보건의료적인 문제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고, 국토 지진이 오고 다리가 무너지고 하는 거는 국토개발부 예산으로 하고, 음식이 잘못한 거는 농진청에서 하고, 이런 거를 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별진료 관련된 이 이슈는 진단검사의학을 하신 분들은 다 하는 이야기예요. 재난 현장에서만 모르는 거지, 선별진료할 때 필요한 진단검사의학의 프로세서는 이미 다 나와 있고 다 있는 내용인데, 현장에 붙이는 이 문제를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중앙부처에서만 서류로 끝나고 전문가들 자문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 지금 오늘 울산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마치고 울산대 병원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저녁에 할 건데요. 울산대 거점병원이다. 울산대 거점병원에는 울산 지역에 산재가 많다. 울산 지역의 이런 문제를 코로나 때문에 하는 이게 아니라 재난 차원에서 여기는 국립재난연구원까지 와 있네. 그리고 산재와 관련된 많은 거버넌스 있는 조직들이 이 울산 단지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재난을 대응해야 될지, 적어도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울산대 병원에서 신경 쓰냐. 울산대 병원장이 다행히 저하고 동기인데 신경 쓰냐 했더니 아이고 신경 안 쓴다. 못 쓰고 있다. 환자 보기 바쁘다. 울산대 병원이 평소에 돈 벌기 위해서 환자를 보는 게 필요하지만 거점 병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은 필요하고, 그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 이슈도 당연한 이슈고요. 결국 이거는 헬스 케어 델리버리 시스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러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보화가 되면 데이터를 계속 리얼월드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프로토콜을 그때그때 바꾸는 거예요.
프로토콜 바꿔가지고 논문 나오고 나서 결정하고 하기에는 이미 늦다. 그래서 재난 문제는 리얼월드 데이터가 바로 리얼월드 에비던스가 되고 그게 바로 프로토콜,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 바로 바꾸는 러닝 시스템으로 돌리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지역 단위 세팅을 가보자. 예. 이게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중으로 마스크까지 쓰고 그까지 제가 제일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는 내용이고요. 결국 뭐냐면 울산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가 있어요. 딴 게 아니에요. 산재가 많으면 어떤 산업재가 많냐. 과학이 많으면 과학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결국은 두 가지로 끌고 가야 된다. 하나는 바로 모듈라 물리적인 병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 갑자기 외상 환자가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수십 명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기능적 전문성은 저는 국내는 ICD로 붙이면 전문가가 울산에 있어도, 전문가가 독도에 있어도 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능적과 물리적을 좀 구분하고, 물리적인 부분은 이런 건 벌써 개념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응급이동병원이라고요. 그 벌판에 한 40명, 50명을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을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진인데, 이런 거를 짓는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의 건축 인프라 갖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는 설명자가 요거는 미군 부대가요. 지금 김해공항 옆에 미군하고 미군 군무원들이 동시에 전쟁이 날 때 안전하게 도망칠 때 필요한 병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김해공항 옆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는 아이들링만 시키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아닌 사람들이 돌리고 있는데 실제 이제 터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저는 우리나라도 좀 해야 된다. 소위 모듈라 디제스터 병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화학 쪽이면 피부 이런 쪽으로 준비해야 되고 외상이면 외상 이게 다 이제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달라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학교, 학원 실습관, 연수원, 체육관 이거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에도 바꿨잖아요. 생활치료센터. 이거 하기 위해서 아까 대구 상황반장과 국정상황실장이 밤에 만나가지고 대구 리얼월드 상황을 판 거예요. 그래가서 이거 당장 조치하자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나와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 생활치료센터에는 아까 모듈러 하스피탈과 같은 개념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서울대병원만 저기 어디입니까? 저 충청북도인가 경상북도 어디에 연수원을 환자를 보내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만 했고 나머지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울산 지역은 당장 디제스트 게임 연습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뭐냐? 평소에는 디제스트 게임 훈련화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거점 병원은요. 재난 상황에서 자기 역할, 보직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불나면은 가끔 훈련하잖아요. 소방 라인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 있듯이 재난에 대한 훈련을 일찍 훈련할 때 의료인들은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재난 훈련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산이 하나 무너졌을 때 각 지역에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마 여기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지자체는 그걸 받아서 이번 달에는 산이 무너진 걸 훈련하고 다음 달에는 화생방을 훈련하고 그 다음 달에는 감염병을 훈련하고 하는 형태의 디제스트 게임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게 평소에 되어야 실제 전환의 래피드 리스폰스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결국 뭐냐면 내셔널 단위의 리스폰스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 때 이때 필요한 거는 요 마지막 요겁니다. 서스테이너블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의료 중심으로 썼는데요. 어떤 형태든 참여하는 기관에게 주는 소위 가상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프로그램 수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생각하는 또 프로그램이 다양히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게 평소에는 재난도 안전기금 같은 게 있나요? 우리 고용보험 있듯이 재난안전기금 이런 게 없습니까? 관리기금이라고. 관리기금이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 기금이 지금 세발의 필수수입니다 하면은 아주 그걸 크게 늘리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금연센터 우리 담배 피우면서 그 돈 좀 띄잖아요, 세금. 그 세금으로 국민암센터 돌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금이라고 또 있어요. 교통범칙금 하면은, 교통사고 하면 범칙금 띄는 일부를 넘겨서 응급의료기금을 만들어서 하듯이 재난 관련된 우리나라 커뮤니티 정보를 합치면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의 기업가 정신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초소 연구망이
그 방방곡곡 초고속 연구망이 있고 병원까지도 굉장히 밸리데이티드 리서치 호스피탈이 있습니다. 이거 전 세계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걸 하나하나 패키지화하면 수출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아마 자연재해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훨씬 잘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그 금융평가하는 기관이잖아요. 헤지펀드 따르는 기관인데 골드만삭스사에 있는 그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페이스북에서 있는 엔지니어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페이스북이 테크 컴퍼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테크 컴퍼니다. 왜? 골드만삭스가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니까 골드만삭스는 테크 컴퍼니보다 더 많은 엔지니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병원장님들 앞에 가끔 이야기하는데 병원의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병원에 과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마이닝 하시는 분 몇 명이냐?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걸 바꿔야 된다. 데이터가 미래는 돈이다. 데이터이든 마니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가 돈이고 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는 마치 금가루를 가공하는 세공하는 거랑 같은 거다. 그런데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렇게 안 뽑고 있냐? 이거 뽑아야 된다. 이거 뽑은 해외 컴퍼니들은 전부 지금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하면 가능하다. 제가 오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아마 핵심 간부님들하고 실제 그 연구원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직의 기본 생리가 조직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설립한 20년 되셨나요? 20년 되셨으면 매년 더블 조직을 바꾸는 거는 재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뭐 동영상 녹화도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걸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해요.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동토의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냉장고를 파는 유일한 방법은 얼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뭐 얼음에 사는데 그분들한테는 더 이상 고기를 얼리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 온장 기능, 냉장 기능을 강조하면 그분들은 삽니다. 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재난을 카테고리화하고요. 재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든다는 게 없는 재난을 뭐 폭발시키라는 게 아니고 있는 재난이 충분한 위기의식을 느끼게끔 재난을 카테고리를 나눠야 됩니다. 이거는 4만 불, 5만 불 정도 될 때 생길 수 있는 고민거리를 3만 불인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 재난 문제를 만들면 그분들은 그거를 관련된 보험도 들고요. 그와 관련된 돈도 내야 할 책임감을 느낍니다. 골드만삭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많이 갖듯이 저는 재난에 관련된 많은 이슈, 의료재난 절대 이거 보건복지부의 병원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장님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하면요. 아유 우리 병원까지만 오시면 우리가 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병원 오기 전에 문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감염병 학회장님 좀 되시는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아유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나는 모르겠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감염병 준비가 나서서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을 과학자가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감염병 전문가라면 방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감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국가 재난까지 간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재난이 보건복지부 재난이든 국토부 재난이든 과기부 원자력 사고 재난이든 행안부 재난의 문제화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시고 공론화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계시면 제가 멤버를 갖고 와서라도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나서서 지지하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